지금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만큼이나 지금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연예계 지금 마약 파문, 마약 스캔들인데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물론 이게 뭐 연예인들 마약 투약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엔 좀 뭐 사이즈가 큰 것 같아요. 왜 이렇게들 연예인들, 특히 뭐 재벌 3세들, 2세들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하는 겁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마약을 하면 음감이 좋아진다, 예술적인 감각이 좋아진다. 아, 음감이 좋아져요? 그런 속설이 있던 시절이 있었고, 속설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뭐 그러한 소문이 있었던 시절이 있고, 그다음에 연예인들의 활동 무대가 이제 유흥가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좀 물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한류 스타들이 많아지면서 연예인들의 활동 무대가 해외로 확장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잘못된 문화를 또 이렇게 접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연예인 중에서는 아예 해외 출신인,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다거나 해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마약 문화가 좀 광범위하게 퍼진 측면이 있어서 그게 한국까지 건너오는 부분도 있고, 또 요즘에 특권층 뭐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조기 유학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데서 그런 문화에 물들어 있다가 한국으로 와서 이제 그 미국에서 판매하는 사람한테 직접 요즘에 인터넷 택배가 되다 보니까 직접 주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강남 클럽 같은 데서 뭐 부유층이랑 뭐 연예인이랑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리면서 클럽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마약 문화가 퍼져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황하나 씨만 하더라도 그 버닝썬 클럽 VIP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돈 들여서 그러니까 외국에 공부시켜놨더니 마약이나 배워갖고 들어와갖고 지금 이런. 일부의 의혹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이게 좀 마약에 관대한가요? 우리나라보다? 뭐 관대라기보다 이게 무슨 어떤 기준점에서 제가 좀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마약이 굉장히 좀 만연하게 좀 퍼져 있는 경향이. 그러니까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처벌을 하면 그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횡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은 마약이 좀 많이 퍼져 있고, 특히 이제 연예계 마약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연예인이 마약 흡입하다 걸리면은 강력하게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잖아요. 근데 미국은 연예인들 중에 마약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무슨 담배 피듯이 마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도 연예 활동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 우리나라 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 아이언맨 영화 주인공도 과거 마약 중독자였다는 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는데, 뭐 그런 식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마약이 좀 연예계에 퍼지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부 연예인들이나 부유층이 미국 문화에 물이 잘못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하는 사람들은 뭐 맛있나 봐요. 이게 그렇게들 뭐 이렇게들 못 끊고 이거를 죽자 사자 하고 이런 분위기가 참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 범죄 아닙니까? 유통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범죄죠. 이제 과거에는 마약을 사려면 판매책을 만나서 면대면 접촉을 해서 이렇게 몰래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진입장벽이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SNS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요즘에 이른바 던지기라고 해서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상대는 택배로 보내주면 이쪽에서 지정된 곳에서 받는 이런 형식으로 너무 간편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더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니게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마약이 퍼져가는 경향이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던지기라고 하는군요, 그거를. 오늘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어쨌든 경찰에 출석했던 이 박유천 씨,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그거는
경찰 조사를 해봐야겠죠? 이제 박유천 씨는 자신은 마약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에서 박유천 씨가 마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박유천 씨 쪽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진다고 다들 어제 저녁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박유천 씨가 경찰에 출두할 때 매우 놀랍게도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았거든요. 아, 그래요?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심지어 기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살짝 미소를 보이기까지 해서 박유천 씨가? 그렇다면 정말 마약을 안 해서 본인이 결백하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건지. 근데 일단 그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소변 간이 검사죠? 소변. 근데 이제 어차피 소변 검사로는 그 올토에 있었던 마약 투약 그것을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바일 검사 결과를 봐야 되는데. 좀 이상한 것이 황하나 씨하고 박유천 씨하고.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바일 검사 결과 앞으로 2, 3주면 나오는데. 모바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금방 들통날 것인데. 그러니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왜 둘 중에 하나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참 의아하고. 어쨌든 모바일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모바일 검사 또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또 이 방송인 에이미 씨는 지금 과거 연예인 A씨와 졸피뎀을 함께 투약했다, 이제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이 연예인 A씨가 거의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누구로 추정된다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죠? 지금 그 인터넷에서 누구 아니냐라고 지목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에이미 씨가 이야기한 게,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두 가지를 다 함께 그 연예인하고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현재 지목되고 있는 A씨의 경우에 2012년은 설명이 되는데 2014년 졸피뎀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맞는지 괜히 또 엉뚱한 사람 지목했다가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또 그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이상한 점이 뭐냐면 엉뚱한 사람이 지목받아서 이렇게 크게 논란이 커졌으면 에이미 씨나 지목받은 쪽에서 바로 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다 할 어떤 부정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건 좀 의아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목이 제대로 된 건지 사실이 아닌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V에도 요즘 계속 나오나 봐요. 그렇게 많이 웃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에이미 씨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과거에 프로포폴 졸피뎀을 같이 투약했던 그 남성 연예인은 현재도 TV에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남자 연예인이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서 과거에 성범죄를 모의했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에이미 씨가 녹취록도 있고 증인 등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던진 말로 인해서 이 정도로 크게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었으면 더 구체적인 어떤 말을 이 단서들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인 것 같고 애매한 말만 던져놓고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고 가만히 있는 것은 뭔가 좀 무책임하지 않나. 그러니까 에이미 씨가 향후에 어떠한 더 구체적인 단서를 제시할지 그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젊은 우리 연예인들 이순재 선생님도 참 따갑게 질책을 하고 하셨는데 이게 참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관심을 모으는 게 이제 이들에 대한 처벌이에요. 이제 경찰 수사가 되고 있으면 이게 그동안 좀 솜방망이 처벌 이런 거에 좀 그친 경우가 많고 이래갖고 처벌 수위에 대해서 또 어디까지 누가 당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일부 스타급 연예인들이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경각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특권층, 부유층 같은 경우에 너무나 석연치 않게 수사선상에서 빠지고 무혐의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안심을 하고 이렇게 경각심 없는 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처벌을 가볍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의 질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처벌의 수위가 앞으로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 마약 처벌받은 연예인들이 방송 복귀를 너무 쉽게 한다.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그게 또 문제다. 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송국에서도
이런 마약 연예인들이나 무리를 빚었던 연예인들의 복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정말에 뭐 도박, 마약,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추문 이런 거 있다가 뭐 자숙기간 1년만 가지면 금방 또 공중파에 나와갖고 웃고 떠들고 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요즘에 뭐 음주운전도. 음주운전도 그래요. 금방 나온다고 하고. 도박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도박에 걸렸던 사람이 TV에 나와서 그 도박을 희화화하는. 맞아요. 그걸 또 개그의 소재로 삼더라고요. 개그 소재로 삼고 뭐 칩사마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도박에 또 걸리고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방송가 전체에 전반적으로 경각심이 없는 것 같고 방송국 제작진들이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져서 좀 이렇게 화제가 된 연예인들을 일단 섭외하고 보는 뭐 질타를 받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질타가 이어지고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면 방송국도 이전처럼 그렇게 가볍게 복귀시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